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뭘 만들어 보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식으로 플렉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거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플렉스를 다루는 방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플렉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 잡는 건데 뭐 실제 실무에서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잡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플렉스를 다룰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0번째부터 천천히 이제 힌트를 보면서 문제를 풀시면 되는데, 자, 목표가 뭐예요? 헤더와 푸테를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배열해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세로 방향이 맞죠, 그죠? 왜냐면 여기 보면 컨테이너가 있고 그 다음에 헤더하고 푸터가 있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시멘틱 태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멘틱 태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멘틱 태그에는 뭐 헤더라든지 그 다음에 뭐 푸터라든지 뭐 피태그라든지 메인이라든지 뭐 섹션이라든지 내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레이아웃의 역할별로 태그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시멘틱 태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웹사이트의 레이아웃 즉 구조를 잡을 때 맨 위에 메뉴가 들어가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헤더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푸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헤더는 감이 오는데 푸터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스타벅스 홈페이지에 간단하게 들어가 볼게요. 모든 웹사이트는 푸터가 존재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밑에 검정색 화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푸터라고 해요. 다른 데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커머스라고 쓰고요. 커머스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푸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로딩이 되다 말았네요. 아디다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밑에도 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쿠키 설정, 구매 이용 약관 이런 것들을 이제 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만들 때 헤더랑 푸터는 필수예요, 필수.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코드를 짤 때 이제 메인, 메인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물이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메인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바로 섹션이 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어떻게 코드를 짜냐에 따라 다른데 그러면 보통 이제 섹션이 오는 편이에요. 섹션 이런 식으로 섹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걸 그래서 시멘틱 태그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적재적소별로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태그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했을 때 컴퓨터도 웹브라우저도 이렇게 코드를 짰구나, 나름대로 이제 레이아웃에 맞춰서 코드를 짰구나 해가지고 브라우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헤더하고 푸터가 지금 존재하고 헤더 안에는 텍스트가 하나씩, 푸터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들어있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헤더랑 푸터도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블럭이거든요. 디스플레이가 블럭인데 헤더하고 푸터가 여러분들 위아래로 나오긴 하지만 얘를 여러분들이 플렉스로 만들고 뭐 해야 된대요? 플렉스로 만든 다음에 세로 배열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누구한테? 바로 얘네들 헤더하고 푸터를 감싸고 있는 컨테이너한테 뭘 줘야 된다? 컨테이너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줘야 된다. 자,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플렉스를 딱 줘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플렉스가 되면서 가로 배열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가로 배열이 되면서 얘네들이 너비가 최소로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지금 너비가 최소로 줄어든 상태에서 얘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레이아웃 배우기랑 SBS 아카데미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 크기만큼 지금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거 없죠? 요거 없어버리면 색상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 배우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위아래로 세로 배열로 만들어주려면 지금 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줬다라는 거는 컨테이너를 뭘로 만든 거예요? 플렉스 컨테이너, 플렉스 붐으로 만들어준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세로 배열로 다시 쓰기 위해서는 어떤 속성을 쓴다? 바로 방향을 말하는 플렉스 디렉션, 요거를 뭘로 주면 된다? 컬럼을 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위아래로 배열을 시키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은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컨테이너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줬기 때문에 헤더하고 푸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플렉스 아이템이 된 상황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푸터 안에 텍스트를 가운데로 정렬해달라. 그럼 푸터 안에 텍스트라는 건 뭐예요? 바로 아카데미, 얘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가운데로 보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가운데로 갑니다. 근데 물론 가운데로 가긴 하지만 지금 제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플렉스를 이용해서 가운데로 가게끔 만들어 달라 했으니까 이 푸터조차도 뭘로 만들어야 된다? 플렉스 컨테이너로 만들어줘야 된다. 플렉스 컨테이너로 만들어줘야지만 이 푸터가 가지고 있는 요 A 엘리먼트, 요 녀석을 뭐 할 수 있다? 어떤 특정 속성, 부모한테 주는 justify content라는 속성이 있는데 그 justify content의 속성을 이용해서 얘를 수평 정렬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justify content 센터를 주면 된다. 뭐 힌트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힌트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justify content 센터를 이용해서 수평 정렬이 된 상태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것도 작업이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작업 1 완료된 부분을 작업 2를 통해서 보게 되면 현재 이런 식으로 코드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중단 부분을 마크업 해달라는 건 뭐냐면 중단 부분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메뉴, 메인 메뉴, 추가적인 내용. 뭐 여기다가 메뉴 넣으신 분들도 잘하신 건데 저는 그냥 요거 코드만 저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냥 가져올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도 뭐 섹션 안에 뭐 이런 식으로 내부, 메인, 어사이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메인이 여기로 들어온다 해가지고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메인이 바깥쪽에 있고 섹션이 안쪽에 들어와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내용물, 메인 컨텐츠를 다루기 위해서는 메인 또는 섹션을 쓴다라는 거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상도 마찬가지로 좀 가져올게요. 여기 밑에 보면 여기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메뉴, 메인 메뉴, 추가적인 내용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네들도 지금 디스플레이 블럭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부, 메인, 어사이드 다 블럭 요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로 배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로 배열로 나오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뭐 해래요? 가로 배열로 나오게끔 해달래요. 그러면 가로 배열로 나오게끔 만들어주려면 이 내부, 메인, 어사이드를 감싸고 있는 누구? 바로 이 컨텐츠. 얘한테 뭘 줘야 된다? 바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줘야 된다.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되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배열 방향이 가로 배열이 되는 걸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근데 이제 문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양쪽의 사이드바가 남는 공간을 1대1 비율로 나누어 가지게끔 해달라. 즉, 양쪽 사이드바라는 거는 뭐예요? 이 메뉴하고 추가적인 내용이 1대1 비율로 가지게끔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 메뉴하고 추가적인 내용이 메인 메뉴를 제외하고 얘네들이 공간을 꽉 채우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컨텐츠가 디스플레이 플렉스이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된 상황이에요? 플렉스 컨테이너가 된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 내부, 메인, 어사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플렉스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뭐가 된 상태다? 플렉스 아이템이 된 상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플렉스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플렉스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과 플렉스 아이템한테 주는 속성을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분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메뉴하고 추가적인 내용한테 1대1 비율로 얘네들이 꽉 채우게끔 만들어주려면 뭘 주면 된다? 자, 성장성을 의미하는 문법이 뭐였죠? 바로 플렉스 그로우라는 문법이 있다 했죠. 그죠? 그러면 플렉스 그로우라는 문법은 부모한테 주는 속성이에요? 아니면 자식한테 주는 속성이에요? 바로 플렉스 아이템한테 주는 속성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플렉스 아이템한테 주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럼 누구한테? 내부하고 어사이드한테 뭘 주면 된다? 플렉스 그로우를 1 주면 되겠다. 0이 기본값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지금 메뉴하고 추가적인 내용이 그렇다 해가지고 너비가 1대1 비율인가요? 아니죠. 너비가 1대1 비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냐면 이 메뉴랑 메인 추가적인 내용이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 자체가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율 자체가 비율이 뭐 너비 비율이 1대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공간에서 1만큼 또는 그 해당 공간에서 추가적인 내용도 1만큼 가져간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너비 대비가 1대1 아닌가요? 그거 다 틀린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튼간에 플렉스 그로우를 여러분들이 주게 되면 성장성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메인 내용을 제외하고 1대1 비율로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잘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요거 완료했죠. 공간 1대1 비율로. 자, 이번에는 왼쪽 사이드바가 너비는 150픽셀, 오른쪽 사이드바의 너비는 120픽셀, 그 다음에 나머지 여백은 중앙 박스가 차지하게끔 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비 값을 주면 되거든요. 너비 값 120, 150, 120 이렇게 줘도 되고, 아니면 플렉스 아이템한테 주는 속성 중에 뭐가 있냐면 플렉스 베이시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디렉션이 로우일 때는 너비로 작동하고 그 다음에 컬럼일 때는 높이로 작동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이 150픽셀 이런 식으로 줘도 어떻게 된다? 150픽셀만큼의 너비를 가져가는 걸 볼 수가 있다.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렵다 하면 그냥 여러분들 하이트 주면 되는 거예요. 하이트가 아니라 그냥 위스 주면 되는 거예요. 위스를 150픽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위스를 130픽셀 주면 되겠죠. 정답 보면 정답은 플렉스 베이시스로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줘도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 다만 디렉션 플렉스 베이시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디렉션이 로우냐, 방향이 로우냐, 컬럼이냐에 따라서 높이 너비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해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메인이 뭐 해야 된대요? 얘하고 얘가 사용한 나머지 공간을 다 차지하게끔 만들려면 얘한테 플렉스 그로우를 여러분들 여기다 부여하면 되겠죠. 잘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완료가 됐네요. 자, 이번에는 뭐 하래요? 컨테이너의 높이가 100VH 이상이 되게끔 만들어 달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 컨테이너는 누구예요? 컨테이너는 얘죠. 그러면 제가 얘한테 보더를 10픽셀 솔리드 블루라고 칠해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다 보면 이 메인에 들어있는 내용이 많아질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많아질 수 있겠죠. 어쨌든 메인 컨텐츠, 웹사이트의 메인 컨텐츠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물이 많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로렘이라고 써볼게요. 로렘을 한 100개 정도. 자, 로렘을 100개 정도 주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컨테이너한테 높이를 얘한테 100VH가 아니라 100VH를 줬어요. 자, 근데 100VH를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100VH라는 게 뭐예요? 바로 화면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오는 거죠. 근데 얘가 화면의 높이를 100VH 받아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 선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컨테이너가 가지고 있는 높이란 말이에요. 근데 메인의 내용물이 넘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려버리는 거죠. 그죠? 잘려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메인 내용은 늘어나겠지만 얘가 그 높이를 아예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하이트 같은 경우는 얘는 고정이에요. 고정 높이에요. 고정 높이. 즉 유연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일단은 높이를 잡아놓고 메인 내용, 그 안에 있는 컨텐츠 내용들이 만약에 많아진다 라고 하면 그 높이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그 컨텐츠 내용에 따라서 늘어나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민이라는 거예요. 미나이트. 미나이트를 여러분들이 주게 되면 얘가 일단은 최소 높이를 100VH로 잡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늘어난다, 넘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거에 맞게 높이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하이트보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당연히 미나이트가 훨씬 더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높이가 늘어날 일이 없다, 얘는 무조건 고정 픽셀로 가져가야 되고 고정 높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위스나 하이트 그냥 이렇게 잡아놓고 작업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내용물이 넘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넘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민을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미나이트. 자, 그러면 원래 상태로 다시 돌려볼게요. 자, 그래서 미나이트 줘가지고 작업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하신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00VH 줬고, 자, 중단 부분의 높이가 헤더하고 푸터가 사용한 나머지를 차지하게 해달래요. 그러면 중단 부분이라는 거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컨텐츠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컨텐츠가 얘하고 얘가 사용한 나머지 공간을 제외하고 얘가 꽉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컨테이너가 디스플레이 플렉스예요. 디스플레이 플렉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헤더하고 컨텐츠하고 푸터는 뭐예요? 플렉스 아이템이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섹션이 뭐죠? 섹션도 디스플레이 플렉스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플렉스 컨테이너가 되므로 내부 메인 어사이드가 얘 안에 속해 있는 플렉스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플렉스 그로우를 1 줄 거거든요.
왜냐면 1을 줘야지만 레이아웃 배우기 헤더하고 푸터가 사용한 나머지 공간을 얘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맞춰보세요. 여기 있는 플렉스 그로우랑 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랑 상관관계일까요? 아니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녀석일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녀석입니다. 왜냐면 얘는 뭐예요? 얘는 이 컨텐츠의 자식들을 플렉스 아이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녀석들인 거고, 얘 플렉스 그로우는 뭐예요? 얘 부모, 즉 컨테이너가 디스플레이 플렉스이기 때문에 얘가 플렉스 아이템이 돼가지고 그 높이 헤더하고 푸터가 사용한 나머지 공간을 얘가 차지하기 위해서 플렉스 아이템한테 주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플렉스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과 아이템한테 주는 속성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네 둘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그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완료했네요. 여기까지 완료됐죠? 자, 그 다음에 중앙 박스에 텍스트를 길게 넣고 화면의 너비를 줄여서 양쪽 사이드 박스가 너비가 언제 달라지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메뉴하고 추가적인 내용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가 화면을 줄여볼게요. 자, 화면을 줄이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보시면 추가적인 내용이랑 메뉴가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만든다 했을 때 여기 왼쪽에 메뉴가 들어가고 여기도 뭐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메뉴 같은 경우 줄어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줄어들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줄어들면 안 되겠죠. 뭐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반응형 웹사이트를 만든다는 거 그걸 제외하고 그 화면이 줄어들었을 때 이 메뉴 자체는 줄어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얘 요구사항에는 추가적인 내용 자체도 뭐 하래요? 자, 양쪽 사이드 박스의 너비가 언제 다른지 확인하고 얘가 바뀌지 않게끔 해달래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왜 줄죠? 뭐 당연히 공간이 부족한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되면 그 플렉스가 된 녀석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했죠? 압축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압축되어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이 플렉스 아이템, 즉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컨텐츠 안에다가 내부 메인 뭐 사이드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내용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어때요? 얘네들이 인라인 블럭처럼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계속 좁혀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압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압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축을 지금 해제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이 화면이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줄어들면 된다 안 된다? 줄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당연히 플렉스이기 때문에 내부 메인 어사이드는 뭐다? 플렉스 아이템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축성을 의미하는 게 바로 뭐다? 성장성은 플렉스 그로우라면 바로 플렉스 슈링크죠. 자, 그리고 그로우랑 슈링크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했죠. 플렉스 그로우는 공간이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있죠. 공간이 부족해야지만 플렉스 그로우를 사용할 수 있죠. 그죠? 근데 플렉스 슈링크 같은 경우는 어때요? 플렉스 슈링크 같은 경우는 공간이 부족할 때는 작동 안 합니다. 공간을 꽉 채워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간이 차여 있어야지만 플렉스 슈링크라는 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 말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플렉스 그로우라는 거는 공간이 부족해야지만 먹어요. 공간이 부족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플렉스 그로우 줘봤자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습니다. 제가 요거 예전에 플레이그라운드 하면서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코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지금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공간이 없죠?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막 1 주고 2 주고 3 주고 계속 늘려봤자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공간이 없을 때는 플렉스 그로우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튼간에 지금 우리가 줘야 되는 건 뭐다? 플렉스 슈링크를 줘야 되는데 얘는 뭐예요? 기본값이 1이라 했죠? 그럼 얘를 뭘 주면 된다? 0을 주면 되는 거죠. 0 이하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0을 주게 되면 아까는 화면이 줄었을 때 메뉴랑 추가적인 내용이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줄었죠. 그죠? 뭐 메뉴 밑으로 내려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화면이 줄어도 자 보이시나요? 버티고 있는 거. 그죠? 메뉴랑 추가적인 내용은 버티고 있다. 자, 요걸 만약에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제가 여기 있는 내부에 있는 플렉스 슈링크를 지웠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화면이 줄면 줄어든다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플렉스 슈링크 0을 줘가지고 얘가 버티고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버티고 있게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슈링크랑 그로우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실습 계속 해보면서 슈링크랑 그로우 개념에 대해서 더 익혀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우를 줬을 때 그로우 같은 경우는 얘가 공간을 이만큼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뭘로 작용하냐면 마치 너비처럼 작용한다 라는 것도 알고 넘어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비를 직접 준 건 아니잖아요. 너비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하게 되면 작업 10처럼 완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메뉴 넣는 분들은 뭐 잘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같이 작업을 해봤습니다. 요게 정답이에요. 됐습니다.